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감아요. 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버리고 아침엔 더 피곤해서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지쳐버려요. 만약 이런 고민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영상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면이 반복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감기, 대상포진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잦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 능력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게 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험, 어제 있었던 일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 이것도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불면이 이어지면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손상을 주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만성 불면이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라고 체념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생활 패턴, 활동량 감소, 햇빛 부족, 스트레스 증가 같은 주변 환경과 습관 변화가 더 큰 원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불면은 내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반복되면 몸과 뇌가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잠을 자는 법을 점점 더 잊어가고 오히려 오늘 또 못 자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더 긴장을 유발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지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좀 피곤하다 정도였던 것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활력 없는 하루, 무기력함, 우울감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서서히 진행돼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불면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다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나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내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낮에 햇빛을 거의 쬐지 않는다. 밤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본다. 저녁을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일이 잦다. 활동량이 너무 부족하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아 누워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결국 잠을 깨우고 수면 리듬을 깨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잠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푹 잘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길을 다시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몸은 왜 잠들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뇌와 몸이 깨어있는 상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종일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밤 늦게까지도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곤 합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푸른 계열의 빛은 뇌가 지금은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활동이 부족하고 저녁은 늦게 먹고
밤에야 몸을 조금 움직인다거나 하루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생체 시계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밤이 되어도 뇌는 아직 자야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스트레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경계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쉽게 이완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워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은 많아지고 근육도 긴장된 채로 남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깊은 잠에 드는 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숙면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이 너무 막연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실천적인 전략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보면 좋습니다. 1. 생체 시계 다시 맞추기. 우리 몸에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이 어긋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엉망이 됩니다. 이 리듬을 다시 맞추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러면 뇌는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구나 하고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2번째는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받으면 뇌가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햇빛 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숙면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변화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2. 저녁 루틴 만들기. 하루가 끝나갈 때는 몸과 마음이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저녁 식사는 최소 취침 3시간 전까지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위장이 소화로 바쁘지 않고 몸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명 낮추기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뇌는 계속 낮은 줄 알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노란빛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입니다. 스마트폰, TV는 최소한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그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뇌가 이제는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침실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벼운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깊은 복식 호흡 몇 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루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꼭 자야 해 하는 강박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강박이 오히려 몸과 뇌를 더 긴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찾아오는 것이지 억지로 잡으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침대에 누웠을 때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잠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입니다. 3. 하루 활동량 확보하기.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것도 숙면의 필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밤에 몸이 충분히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매일 꾸준히 걷기, 집안일, 스트레칭 등 가벼운 활동을 꼭 하세요.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만 몸을 움직이면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몸에 남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진되고 밤에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음가짐.
숙면은 욕심을 부릴수록 멀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 하고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고 깨워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아주 간단한 한 잔으로도 숙면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소금 한 숟가락을 활용한 따뜻한 음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200ml에 천연꿀 2티스푼, 천연소금 4분의 1티스푼 정도를 잘 녹여서 마시는 것이에요.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꿀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조절과 신경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나 긴장된 상태에서 잠들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시는 타이밍은 잠자기 30분 전쯤이 가장 좋습니다. 스마트폰과 TV를 끈 뒤 이 한 잔으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약 없이도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자게 됐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개운함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는 충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저녁 루틴에 이 한 잔을 추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과 뇌는 다시 스스로 숙면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잠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좋은 수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스스로 몸과 생활 환경을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습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마 1,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과 마음에서 달라지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나도 바로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숙면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잠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